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저는 MC 박남주고요. 법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김용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민 승인의 형사전문 변호사 김용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자를 성폭행한 교수가 첫 재판에서 바로 구속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주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지난해 3월과 10월에 면담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담에 응한 이 A씨가 교수를 만나서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굉장히 하기 힘든 말까지 교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거를 겪고 있는 거 남한테 쉽게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이 제자는 교수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뢰한 사람에게 그런 자신의 좀 약간 어떻게 치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이 안 좋은 상태를 좀 고지한 이후에 좀 도와달라는 좀 목소리를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들은 교수는 자신도 A씨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서 이 공감도 해주고 약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날의 면담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면담은 지난해 10월 30일에 또 있었는데 이 교수는 자신의 제자 A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그 공황장애랑 우울증 이런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걸로 인해서 매일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도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교수도 여기에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점을 고백한 A씨를 교수는 식사를 마친 후에 노래 주점으로 데려가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꾼 모습이 당당해서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말고 저 말 자체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약간 성적인 표현을 조금 구체화해서 사용한 것이라서 만약 여성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좀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A씨는 여러 차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이 교수는 A씨를 붙잡아서 강제로 방으로 데려갔고 이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무려 207번이나 싫다고 말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53번을 말하고 비명도 15회나 질렀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A씨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고요. 힘든 상황에서 녹음을 선택한 A씨, 대처를 잘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굉장히 급박하고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침착하게 그 교수의 범행이죠. 범행을 모두 생생하게 담아놨던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재 피해 상황을 정말 명백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담은 거는 정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직후 교수는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는데요.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10대 동생도 보살펴야 했던 A씨는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됐죠. 여기서 교수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닌 인륜에 관한 문제로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볼 때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를 우려해서 직권으로 법정 구속하게 됐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렇게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되죠? 이제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제 법정에서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알려진 걸로는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첫 공판 때 바로 그 피고인을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아무래도 이 교수를 외부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형사소송법 70조에서 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재판이 끝났을 때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면 그때 보통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고 재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저희 통상적인 사례와 좀 다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뻔뻔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작용을 했을 여지가 있나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당연히 작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법 감정상 그리고 판사님도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특히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 통상적인 그런 성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교수 학생 간의 관계, 그렇죠. 즉 반인륜적인 범죄로 지금 현재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핑계를 대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괘씸죄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우울증까지 얘기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제자 A씨에게 그 관련 상담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피해자의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상태이니 그거를 정상에 참작해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검사가 영장 발부 신청을 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 건데 이 발부 신청 절차 없이도 구속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은 법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검사는 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자신들이 직권으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이 법정 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 매년 법정 구속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법조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인에게도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도 뭐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 사건은 법정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서 피고인이 그 바로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변호인들도 아무래도 좀 충격이 크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법정 구속이 증가하는 것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심각한 범죄들이 더 일어나고 더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예전보다는 그 양형 기준, 대법원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양형 기준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더 강화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법정 구속은 이제 인신을 이제 구속함으로써 구치소 또는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법정 구속이 좀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길을 차단하는 것 같아서 조금 변호인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